우주상의 어떠한 천체가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이슨 스피어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등 외계 생명체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우주의 자원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이슨 스피어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이 다이슨 스피어의 증거를 찾았다는 기사들이 화제였거든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라고요? 다이슨 스피어의 증거를 발견했다고요? 예. 일단 저번 5월 6일 왕립 천문학회 월간지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500만 개의 별을 이제 표본으로 여러 연구 기법으로 걸러낸 결과 최소 7개의 다이슨 스피어로 추정되는 현상을 관측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예. 일단 저희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이제 다이슨 스피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슨 스피어요? 예. 일단 우주 문명의 척도, 그 중에서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카르다시오프 척도, 저희가 다룬 적 있잖아요. 이거 단계 이제 기억하시죠? 그 1단계가 행성, 우리로 치면 지구의 에너지 자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이고, 2단계가 항성, 즉 태양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문명이고, 3단계는 은하급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2단계가 항성의 에너지를 이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의 수준을 뜻하는데, 우리 태양계의 항성은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함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열에 의한 복사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도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를 우리의 주 에너지 형태인 이제 전기로 변화시키기 위해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해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모으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부 다 사용한다는 것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열을 어디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태양 전체를 감싸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과 같지요. 이것이 바로 다이슨 스피어입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고안해서 이제 그의 이름을 따 다이슨 스피어, 즉 다이슨 구체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다이슨 스피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다이슨은 이거를 그냥 에너지 흡수 껍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너지 흡수 껍질이요? 예, 내용 맞잖아요. 거대한 둘러싼 껍데기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냥 프리먼 다이슨의 이름을 따서 이제 다이슨 스피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아이디어는 프리먼 다이슨이 유명한 철학자이자 SF 작가이기도 한 올라프 스테이플던의 1937년 소설인 스타메이커에서 따왔습니다. 스타메이커면 저희가 오메가 우주 문명 편에서 소개했던 소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19세기 출생하신 분인데, 현대의 많은 SF 및 과학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때도 놀랐었었죠? 그렇습니다. 또한 이 프리먼 다이슨 이분도 대단히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잘 안 알려졌지만, 많은 과학계 관련 상을 수상했음에도 노벨상을 이분이 받지 못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가 노벨상 위원회가 이 프리먼 다이슨에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격분했을 정도로 이분은 사실 대단한 분이고요.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은 노벨상 이제 그거 받으려면 10년 넘게 아주 오랫동안 하나만 주장창 파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스타일 아니라면서 그다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아쉬워하지 않는 투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쿨하신 성격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프리먼 다이슨 이분이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28살에 이제 코넬 대학교 물리학 교수로 임용되면서 결국 이제 박사학위를 따지 못했지만, 이제 바로 다음 해인 1952년에 당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소장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에게 종신계약을 제안받았어요. 당시 그때 오펜하이머가 주위에다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준 사람, 이 사람이 프리먼 다이슨이라고 말하며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부터 대단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박사인 줄 알고 닥터 다이슨이라고 부르면은 자신은 박사가 아니라면서 이제 프로페서 다이슨이라고 이제 친절히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된 다이슨 스피어도 이 올라프 스테이플던의 작품이 원조라고 말하고 다니고, 또 이제 자신도 이제 자주 주장하던 자기 복제 우주선 이 아이디어도 사실 이제 폰 노이먼의 아이디어라고 말하며 다니는 등 자신을 띄운다거나 되게 권위적이었다거나 이러지 않았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복제 우주선 아이디어와도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나오면 안 나올 수가 없죠.
또한 그 이분은 그 과학계에서 그 종교 분야의 성취를 이룬 사람에게 수여하는 그 템플턴상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2000년에 수상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 이제 반종교주의자로 유명한 그 리차드 도킨스에게 이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프리먼 다이슨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뭐 한두 곳도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 이분 관련된 내용은 되게 재미난 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그 다이슨 스피어 얘기로 이제 돌아가 보자면은 그 앞에서 말했듯이 항성을 감싸는 이제 거대한 구체를 만들어서 그 별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제 사용한다는 것 이겁니다 바로. 근데 이거 예전에도 그 말했었지만 그렇게 감싸려면 엄청난 재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태양계 내의 그 지구형 행성들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것들 다 합쳐도 이제 모자라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프리먼 다이슨은 생전에 목성, 뭐 목성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성을 해체해야 우리 태양계의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다이슨 스피어도 사실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틈이 없는 구체로 감싸는 것이 이제 다이슨 스피어라고 하면은 이것 말고 먼저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태양광 패널을 탑재한 위성을 발사해서 이 원 궤도를 감싸게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고리 모양이 되겠죠? 이것을 그 다이슨 링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다시 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 만들면 즉 고리 형태로 된 거를 다시 원형으로 여러 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러면 구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간격에.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을 이제 그 다이슨 스웜이라고 합니다. 뭐 다이슨 무리, 뭐 다이슨 군집이라고도 하고요. 그 대신 이거는 완전히 그 틈새 없이 감싸는 그 다이슨 스피어에 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완전히 틈이 없이 감싸는 다이슨 스피어보다는 뭐 틈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이로 새는 열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다이슨 스웜의 장점은 서로 간격을 두고 이제 안정된 궤도에 떠 있기 때문에 이 다이슨 스피어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일부만 훼손되어도 이 전체 구조가 붕괴될 수 있는 이 다이슨 스피어에 비해 다이슨 스웜은 그 몇몇 그 구조물이 손상되어도 전체 구조는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이슨 스피어에 비해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적어진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수성만 분해해도 다이슨 스웜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이슨 수험은 수성이네요. 목성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걸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다이슨 스피어는 이 자기복제 우주선과 함께 우리 인류가 은하계 멀리 진출하는 데는 이게 사실상 필수 요소예요. 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별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인류도 언젠가는 이게 태양의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제 다른 항성계로 진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르다쇼프 척도뿐만 아니라 그 오메가 포인트 같은 이론에서도 이 다이슨 스피어는 정말 필수 불가결의 요소고요. 그 외계의 고등 문명 탐사에도 이러한 다이슨 스피어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고 이제 프리먼 다이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어 점령하는 뭐 컴퓨터 게임도 있고 또한 그 다이슨 스피어를 또 다이슨 스피어로 감싸고 또 다이슨 스피어로 감싸고 그래서 그 다이슨 스피어에서 방출되는 폐열을 그 다음 다이슨 스피어가 재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의 컴퓨터화한다는 그 마트로시카 브레인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 마트로시카 브레인 저도 기억납니다. 그 인형 속에 또 인형이 있는 그 러시아 인형에 빗댄 그 다이슨 스피어 구조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네. 그 앤더슨 샌드버그도 이러한 마트리오시카 브레인이 있으면은 그 성능으로 인해 정말 인간의 기술 발전은 이제 매우 빨리 발전할 것이라고 아주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래학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이슨 스피어라는 것이 항성을 그 완전히 감싸서 열을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거 앞에서 말한 연구팀은 그 어떻게 저 다이슨 스피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완전히 틈새가 없이 감쌌다면 아무 빛도 밖으로 새지 않을 텐데 어떻게 발견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올라프 스테이플던의 소설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SF적 상상의 개념. 네. 근데 이게 그 사고 실험이 되어서 일종의 그 과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그러니까 프리먼 다이슨이 이 아이디어를 이제 과학적으로 구체화한 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다이슨 스피어는 태양에서 복사 방출되는 에너지 중에서 이 전자기파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취하게 되고 이 남는 폐열을 적외선 복사로 방출할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방출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주상의 어떠한 천체가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이슨 스피어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등 외계 생명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연구팀은 바로 이렇게 적외선으로 빛나고 있는 7개의 천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별의 경우 이렇게 적외선만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다이슨 스피어가 맞다면 외계의 고등 문명의 존재의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만약 이게 다이슨 스피어가 맞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외계 종족이 자신의 항성계를 벗어나기 위해 이 다이슨 스피어가 필요한 것인데 500만 개의 별에서 이러한 적외선 이상 현상을 발견한 것은 7개가 되니까 예상보다는 우리 은하에 많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지요. 즉 저러한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 능력의 외계 종족은 생각보다 매우 적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사실 물론 이게 그 다이슨 스피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요. 그 적외선을 방출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우주 현상은 사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별 뒤에 그 배경의 은하가 겹쳐지다 보니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행성 충돌에 의한 파편에 의해서 이 적외선 방출이 관측될 수 있고, 또 이제 별의 나이가 어려서 아직 그 행성으로 형성되기 전에 이 파편들이 막 타원 궤도에 둘러싸여 있거나 할 때도 이렇게 관측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은 그 다이슨 스피어라고 확정지을 단계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 이제 더 많은 관측을 해야 하지만 사실 또 이 제임스 웹 망원경 뭐 사용하려는 데가 한두 개겠습니까? 일단 이거 사용하려면은 그 제대로 된 내용 적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이거 사용하겠다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절차를 통과할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아무튼 저런 발표가 나왔다면 여러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다른 과학자들의 의견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것만으로는 당연히 다이슨 스피어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우주적 자연 현상일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조사해볼 가치는 있고,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저 7개의 후보를 면밀히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그 과학자들 중에 즉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연구에 그 세티 회원이기도 한 그 조지아 트빌리시 대학교의 그 물리학과 교수인 자자 오스마노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인류가 우주에서 유일한지, 그리고 이 다이슨 스피어에 대한 탐색은 과학, 철학, 종교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나오는 건데 과학, 철학, 종교 다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만약 발견된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과학자들의 참여와 또 과학계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 그 관심을 높일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계도 요즘 많은 저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이제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발견의 결과가 후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도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우주적 자연 현상일 가능성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거에 대한 탐사가 계속 진행될 가치는 이제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이 방대한 우주에 그 우주적 문명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프리먼 다이슨의 다이슨 스피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